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특히 일본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외치더니 난데없이 규제 조치 아니냐는 겁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민영 특파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다는 거지만 일본 언론들은 바로 그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등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대항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만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본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비판적인 시각, 또 우려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대표적 경제신문인 니온 게이자이는 일본이 통상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이런 극약 처방은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지통신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검토할 때 자유무역을 외쳤던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일본의 변심이라고 지적했고요. 일본의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바로 지난 주말 G20에서 자유무역을 외쳤는데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판적인데 왜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이 구체적 피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개헌입니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고 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욕인데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목표지만 이 개헌론이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지지부진합니다. 아베 총리 당연히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개헌으로 가는 첫 관문인 참의원 선거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겠죠. 지지 세력, 보수 우익 결집을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을 외부의 적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위협이 수그러들자 대신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